광고 만드는 이혜리라고 하고요. 프로덕션 조감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업계 경력은 지금 한 11년 차. TV 광고랑 디지털 매체를 다양하게 아우르는 광고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뷰티, 전자, 의류 다양하게 촬영을 한 것 같네요. 사실 제가 전공이 대학교에서 사진을 전공을 했었거든요. 공부를 하면서도 좀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나, 그러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가라는 소위 그 대학생 분들이 이제 경험을 하시는 그 약간 방황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휴학을 굉장히 좀 오래 했거든요. 그래서 휴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졸업은 해야 되니까 학교에 복학을 해서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영상 수업이 처음 생겼었어요. 저희 학과에 있는 사진학과에. 그래서 영상 수업을 듣는데 생각보다 제가 그 수업을 너무 많이 즐기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영상 쪽을 한번 좀 경험을 해볼까라는 생각에 방학 때 이제 여름방학에 잠깐 프로덕션으로 인턴으로 근무를 했었어요. 근데 생각보다 저한테 너무 잘 맞고 영상에도 워낙에 좀 흥미가 있었던 터여서 사실 다시 한번 이제 휴학을 한 거죠. 그때. 그래서 휴학을 하고 조감독 막내 생활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. 프로덕션 생활을. 그러다가 영상을 전공을 하진 않았지만 이 영상 쪽으로 업을 좀 삼아야겠다라고 제 나름의 결심을 좀 한 상태에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게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학교를 관두고 이제 프로덕션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. 민병철 유폰 총 2편을 진행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조감독 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제안이 들어와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입봉작을 민병철 유폰으로 촬영을 했었고 첫 번째 광고를 바탕으로 두 번째 광고를 다음에 의뢰를 받아서 이제 2차 광고를 진행을 했을 때는 제가 하고 싶은 스타일을 마음껏 좀 펼쳐서 해봤었던 작품이었었어요. 사실 그 신인 감독이 그런 기회를 갖는 게 흔치가 않은데 그 광고주분들이 그런 쪽을 제 생각을 좀 잘 이해를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마음껏 제 뜻을 펼쳐서 좀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2개 중에 하나는 제가 생리대 광고를 촬영을 했었거든요. 사실 기존에 여성 감독들이 잘 없었기 때문에 생리대 광고 같은 경우도 이제 남자 감독님들이 촬영을 하셨었어요. 근데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광고를 볼 때 느꼈었던 굉장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. 왜 생리를 하는데 저렇게 샤랄라하고 기분이 좋은 것이며 흰 바지를 입고 흰 치마를 입고 어딘가를 이렇게 뛰어가는, 맑게 뛰어가는 모델분들이 약간 청순한 모델분들이 나오는지 왜 생리혈을 파랗게 표현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모두가 사실 가지고 있는 의문이었을 텐데 제가 생리대 광고를 촬영을 할 때 그 생리대 파동 이후에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정열이라고 하죠. 그 생리에 대한 인식, 생리의 표현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을 때였어요. 그래서 라엘 광고 같은 경우에는 여자 감독으로서 대행사에서 저한테 여성들이 생리를 하면서 겪는 그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뢰가 들어왔었고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. 생리대 광고를 촬영을 하면서 거짓으로 제가 뭔가를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니까. 그리고 마침 광고주분들의 의지도 굉장히 명확했었어요. 광고주분들도 다 여성분들이셨는데 그 생리의 혈을 붉은색으로 표현을 하는 것과 생리를 하는 그 여성의 타겟층이 사실 20대 청순한 여성분들로만 국한이 된 게 아니라 어머님들부터 해서 어린 학생들까지도 생리를 하면서 겪는 그 불편한 상황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다이렉트하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그렇게 제안을 드렸었고 그게 광고주 분들과 대행사 분들과 상호 이제 공감이 돼서 굉장히 뜻깊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광고였죠. 제가 만드는 영상이
어느 정도의 호흡감, 어느 정도의 길이로 만들어지는 영상이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. 짧은 호흡이라면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이제 덜어내고 압축을 한 키컷들로만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일 거고,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있는 영상이다라면 충분한 호흡감을 가지고 30초와 15초에서 조금 짧게 들어가는 컷 같은 경우도 그런 긴 호흡을 가지고 있는 영상이면 전후 상황을 저희가 조금 더 넣어서 긴 호흡으로 컷을 이제 구성을 할 수도 있겠죠. 뭐 이런 느낌의 앵글로 내가 정말 공들여가지고 이 컷은 정말 빠지면 안 돼 라는 컷이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빠져야 될 수도 있어요. 이게 어떤 호흡을 가지고 있는 영상이냐에 따라서 일단은 그런 그 관점에서 컷을 우선적으로 좀 뽑는 편이고, 또 다르게 중요한 것은 버리는 연습. 제가 아무리 좋은 컷들을 많이 촬영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모든 컷들을 다 넣을 수는 없고, 저도 사실은 아직도 그 연습을 하고 있어요. 매번 광고 촬영을 진행을 하면서도 이 컷은 정말 아까운데 이것도 넣고 싶은데 라는 고민을 항상 편집 단계에서 하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넣어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건 어떻게 보면 제 욕심이기 때문에 버릴 것은 좀 버려가면서 최우선적으로 넣어야 될 컷과 나머지 이제 버려야 될 컷들을 조금 마음을 좀 비우고 어떨 때는 좀 과감하게 버리는 연습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광고 촬영을 할 때 보통 많게는 100명 정도의 스태프까지도 모이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최소한 60여 명?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소통과 이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, 왜 이런 콘티를 만들었고, 왜 이런 컷이 지금 우리가 필요하고, 왜 그런 장비를 쓰고, 어디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다 모든 스태프분들한테 이해가 된 상태에서 그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려면 저 역시도 굉장히 계획을 철저하게 짜야 되고, 이 콘티 자체가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타당성을 바탕으로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제가 그 질문과 의문에 이제 약간 대답을 명쾌하게 해줄 수 있는 태도가 항상 좀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해주세요 라는 느낌의 그런 주문보다는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? 라는 거를 먼저 이제 그분들의 의견을 여쭤봄과 동시에 상호 공감이 형성이 된 상태에서 촬영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야 베스트 컨디션으로 저희가 이제 촬영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현장에서는 항상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좀 소통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. 광고주의 의견을 마냥 따라갈 수는 없겠죠. 처음에 이런 콘티로 이번 광고 촬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제안을 드릴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돼요. 제 콘티를 그분들한테 이제 세일즈를 하는 거니까 이 콘티를 짜면서 생각했었던 저의 이제 아이디어들을 최선을 다해서 팔아야 하고요. 그 자리에서 방향이 살짝씩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약간 의견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, 의견이 약간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그분들이 하실 수도 있어요.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. 서로 이제 생각하는 가치라든지 그 중점을 두는 방향이 다를 수 있으니까. 그런 의견들이 들어왔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이 광고에 대한 이 콘티의 생각 안에서 그것들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고요.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방향에서 조금 이게 어긋나 있거나 수용하기에는 이 콘티 자체의 전체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의 방향성이 좀 많이 달라진다라는 생각이 들면 거기서 이제 2차 설득을 하는 거죠. 근데 이런 과정들이 그분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 맞고, 거기에서 뭔가 제가 이거를 우긴다거나 그 광고주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간다거나 하면 그거는 약간 중심이 좀 맞지가 않는 거죠. 제가 짠 생각에서 중심이 많이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 맞는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
사람을 관찰하는 걸 좋아해요. 스토킹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사실 저만의 그냥 스토리를 짜는 거죠. 그냥 길에서 마주친 분들이나 뭐 제가 사무실에서 같이 얼굴을 맞대고 이제 근무를 하는 동료분들이나 현장에서 이제 마주치는 스태프분들이나 다 사람들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스토리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분들의 약간 스토리들을 좀 상상을 하는 저만의 약간 짤막한 이야기를 좀 만들어 보는 것들을 좋아하거든요. 제품을 보여주는 광고든 뭐 브랜드의 철학을 얘기를 하는 광고든 결론적으로 사람을 향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늘 항상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진정성이라든지 공감대 형성 측면에서 스토리를 그런 식으로 넣는 것들을 좋아하거든요. 그러니까 사람의 이야기들을 좀 녹이는 것들을 좋아해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취미들이 제가 뭔가 이제 스토리를 짜고 좀 영감을 얻는데 좀 큰 원천이 되는 것 같아요. 본인의 취향을 좀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왜냐하면 광고주가 어떤 광고를 이제 찍겠다라고 하면 뭐 소위 말하는 뭐 제일기획이나 이노션이나 이런 광고 대행사들을 거쳐서 감독들을 어떻게 보면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. 이 콘티에는 이 감독의 역할이 맞을 것이다라는 선택으로 제가 이 광고를 촬영을 하게 되는 경우에요. 일이 의뢰가 들어올 때 이제 어떤 스타일의 작품을 찍는 감독이냐에 따라서도 그런 추천의 방향이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감독은 이런 쪽에 좀 약간 특화가 돼 있고 이런 스타일을 좀 주로 찍는 감독이야. 이런 쪽에 좀 약간 특징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일단 감독이 제안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본인의 취향이라든지 본인이 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사전에 알아가는 연습들을 좀 하시고 그쪽을 좀 개발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근데 제가 이 일을 시작했었던 11년 전만 해도 여자 조감독들은 많지만 여자 감독은 아직은 좀 힘들지라는 얘기를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하는 분위기였었어요. 그 당시만 해도 여성을 앞에 두고도 그런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분위기였었는데 적어도 지금은 출발선상은 동일하게 맞춰졌다라고 생각을 해요. 성별을 떠나서 감독이라는 사람이 출발을 하는 그 스타트 라인은 동일하게 맞춰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여자 감독으로서 장점이 확실히 어떤 측면에서는 있어요. 예를 들자면 여성의 캐릭터를 영상 안에서 보여주는 그 시각 자체가 기존의 남성 감독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해석의 방향과는 또 다른 식으로 캐릭터를 이제 해석하면서 기존의 영상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보여지지 않았었던 캐릭터를 영상 안에서 좀 보여줌으로써 그게 또 새롭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.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장점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다행히도 시대가 또 그것들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. 불평등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어요. 아무래도 그런 상황에 놓인 것 때문에 너무 막 위축되시고 본인의 잘못, 내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에 내가 놓인 걸까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까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너무 뭔가 겁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방송에서는 왜 흔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. 현장에서 굉장히 뭐 어려워하고 항상 울고 뭐 불평등함에 맞서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상황들도 이제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이 위주로 좀 보여진다라고 해서 아 내가 너무 뭐 여성으로서 이거를 뭐 너무 차별을 받지 않을까? 약간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걱정을 너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성 영상인이라고 해서 그 앞에 여성이라는 말이 붙는 거 자체가 그냥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 성별을 얘기하는 것뿐이지 감독이 됨에 있어서 이 입봉을 하면서 어떤 한 작품을 찍고 그 작품이
좋은 반응을 얻어서 또 두 번째, 세 번째 이제 작품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제 감독 생활을 하는 것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둘 다 어려워요. 감독의 입장에서는. 그래서 특정 성별이라고 해서 이거를 굉장히 업계에서 자리를 잡고 일을 이어감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너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